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루이스 마르코스가 쓴 C.S. 루이스가 일생을 통해 씨름했던 것들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C.S. 루이스를 그냥 뭐 유명 작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어떤 거대한 질문들, 이것들과 아주 치열하게 씨름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마르코스가 제시하는 5가지 주요 영역이 있는데 뭐 과학주의, 또 뉴에이지 같은 경향들, 그리고 악과 고통의 문제, 예술의 역할,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 이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루이스가 왜 그렇게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씨름했는지 그 뿌리를 좀 찾아가 보고요. 특히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이성과 직관, 또 논리와 상상력, 이 사이의 어떤 긴장감이 그의 생각이나 작품 세계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루이스의 배경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요. 그가 태어난 곳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잖아요. 항상 그 갈등의 역사 속에 있었던 곳인데 마치 그 환경처럼 그의 내면에도 이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영국 문화, 이건 이제 어머니 쪽 영향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관적이고 신화적인 아일랜드 문화, 이건 아버지 쪽 영향으로 보는데 이 둘이 공존하면서 계속 긴장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내면의 긴장감. 네, 이게 그의 삶 전체와 글쓰기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는 그 수학교사였던 어머니 영향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논리와 이성을 중시했고, 한때는 그래서 확고한 무신론자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스테스 같은 작품들, 이걸 만나면서 상상력, 직관의 힘, 심지어 그걸 통해서 어떤 거룩함 같은 걸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루이스가 결국에는 이성 아니면 상상력, 이렇게 하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둘을 통합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의 힘은 바로 이 종합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증서 있잖아요. 그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변호하는 순전한 기독교 같은 책에서는 정말 날카로운 논리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나니아 연대기, 나 우주 3부작 같은 소설에서는 신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아주 깊은 진리를 전달하거든요. 아, 그 통합적 접근요. 그게 다른 주제들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점점 힘을 얻던 과학주의, 이런 도전에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루이스는 과학 그 자체를 막 적대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과학이 세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과학주의적인 태도, 이걸 경계했던 거죠. 그는 이성을 사용해서 과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한계를 명확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과학이 설명 못하는 영역들, 뭐 도덕이라든지 삶의 의미, 아름다움, 그리고 영적인 실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변호했죠. 아, 그러니까 과학의 자리는 인정을 하되,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환원주의에는 아주 강하게 맞섰던 겁니다. 과학의 영역이랑 신앙이나 도덕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또 연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럼 인간 경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잖아요. 악과 고통.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이것도 정말 이성과 감정 혹은 뭐 신앙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결코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도 그렇고 또 아내가 죽은 뒤에 쓴 헤아려건 실품 같은 책을 보면 정말 지적인 탐구와 함께 깊은 개인적인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죠. 단순히 뭐랄까 논리적인 답만 딱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의 대가라든지 신의 선하심과 인간이 겪는 고통 사이의 그 어려운 긴장관계, 이걸 아주 정직하게 탐색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냉철한 이성이랑 깊은 공감 능력 같은 게 함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예술이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주제에 대한 그의 생각도 결국에는 이런 이성과 상상력의 통합적인 시각,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예술, 특히 뭐 문학이나 신화 같은 건 루이스에게 그냥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진리를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었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의 묘사도 보면 철학적인 논증과 함께 아주 생생한 상상력에 결합된 결과물이거든요.
이 모든 씨름의 과정에서 그는 어느 한쪽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루이스의 이런 치열했던 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성과 직관, 논리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핵심은 루이스가 보여준 그 씨름하는 자세, 그거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성과 상상력, 이 둘 모두가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정말 소중한 도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루이스가 과학주의부터 시작해서 악의 문제, 예술의 의미까지 정말 그 시대의 여러 지적이고 영적인 도전들과 어떻게 씨름했는지 그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나 어떤 가정들 중에서 루이스처럼 여러분의 이성과 상상력을 모두 동원해서 한번 깊이 씨름해 볼 만한 주제는 과연 무엇일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